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 YD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꼭 봐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최근 다양한 부동산 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꼭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이지만 편의상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표제부는 신분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과 건물 명칭, 건물 번호와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의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이나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와 면적, 용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실제 거래를 하려는 대상물과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경우라면 이를 일치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이 지금까지 누구의 손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력이 표시가 되고 혹시라도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즉 나의 소유권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갑구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을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사항이 기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근저당이나 전세권, 지상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등이 표기가 됩니다. 을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근저당권입니다. 우리가 A라는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담보권이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서는 신용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을구에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표기가 될 텐데요. 그럼 을구에 표기된 전세권을 내가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해소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매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 갑구에 표기가 되는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해결 후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있어서는 안 될 등기를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환매 등기,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우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등기는 임시로 등기를 해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등기의 대표적인 효력이 바로 순위 보존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약을 해놓은 것인데요. 예약을 해놓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떠한 등기가 뒤에 오더라도 내가 일단 가등기를 해두면 그 뒤에 발생하는 권리를 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그 뒤에 어떠한 등기를 하더라도 먼저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월등하게 상승할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매도인의 신용도가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매 예약이라는 걸 설정해두면 나중에 어떤 등기가 오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던 어떠한 등기가 있더라도 모두 말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2020년 4월 1일에 가등기를 해두고 그 뒤에 여러 등기가 있더라도 2023년 4월 1일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유권이 소급되어 그 뒤에 있었던 등기들은 모두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근저당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너에게 돈을 빌려주고 내가 가등기를 해놓을게. 그런데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한 취지로 해놓은 것이 담보 가등기입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본등기를 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담보 가등기가 있어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살펴보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고 그 후에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뒤에 발생하는 등기들은 모두 말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매 등기는 판매권을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은 매도를 했는데 매도했던 부동산을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줬다 뺏는 것. 그래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가 환매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설정되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들은 나중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수했을 때 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다른 제3자에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매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환매 등기를 해소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주변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면서 권리 분석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